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투자 수익 4분의 1 세금으로 증권가 금투세 대책 마련 고심. 여당의 총선 참패로 내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증권사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원활한 금투세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축부터 절세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 짜기까지 분주합니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 향방이 오리무중이라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돌입 AI 시대에 이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9세대 V낸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인 236단 8세대 V낸드를 잇는 제품으로 9세대 낸드의 단수는 290단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간 누가 더 높게 효율적으로 쌓아 올리느냐의 경쟁에서 삼성전자는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고용량, 고성능 낸드의 중요성이 커진 AI 시대를 맞아 초고난도 기술로 낸드 시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HD 현대마린 IPO 돌입 논란 넘어 흥행 성공할까? HD 현대 자회사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나섭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 청약 흥행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만 모자 회사 중복 상장으로 모 회사인 HD 현대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쪼개기 상장에 따른 주주 권익 침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밸류업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증시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36% 강세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92% 오른 853.1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예정이 됩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LG 엔솔, 테슬라의 신차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도 2%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전일의 밸류업 기대감과 완성차 쪽의 견조한 수출 데이터로 두 기업 모두 빨간불을 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현대차 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기아 역시 0.09%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테슬라 기대감으로 2%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코프로비엠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시 2차 전지 오늘 수급 좁습니다. 4% 넘는 오름폭 키우고 있고요. HLB 어제장의 강세로 오늘 한 단계 올라오면서 1.41% 올라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5% 넘게 어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오늘도 1%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부터 클래시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리노공업과 HPSP, 월요일에 이어 어제도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기업 모두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시스, 휴젤에 이어서 클래시스가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의 대장주입니다. 전일 보합권에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 역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개장 전에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클리오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클리오는 작년에 이제 올리브영에서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1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도 5위를 좀 달성을 했는데 2022년 때 이제 11위였는데 이게 지금 기초 화장품이 5위로 달성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좀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저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소재의 화장품 판매 기업 두원과 게다가 이제 뭐 수입 대행업인 그 영위 기업인 그 카와미를 좀 인수를 했던 것이 있는데 이 인수에 대한 이유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사의 경우에는 2022년 당시 때 일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좀 줄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한 17% 줄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일본 쪽의 매출이 또 8% 감소를 했던 것으로 좀 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좀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걸 통해서 이제 클리오 재팬이라는 걸 통해서 중장기적 수익성을 좀 개선하기 위함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 등을 통해서도 해외 시장 매출 확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북미 매출 쪽에 대해서도 306억 원, 그러니까 2022년 대비 84%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중국 쪽의 화장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슈들이 요새 좀 계속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 쪽 화장품 뷰티 매출은 대기업 쪽 중심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쪽의 매출이 아닐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OEM 업체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중국 쪽보다는 지금 미국 쪽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와 유럽 쪽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도 수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이제 가이던스 제시를 좀 약간 좀 낮췄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1분기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비추진 못할 것 같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이던스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들을 봤을 땐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시점으로서도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관의 그 매수 주체를 좀 따져봤을 때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추세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35,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클리오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클리오 재팬 설립 이야기 나왔고요. 일본의 두 개사와 M&A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워낙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그동안 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접근을 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닝스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앞으로 좀 흐름들을 좀 더 견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러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조선 업황에 대해서 호조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의 수주 일감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조선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 초기 때는 그 금액을 좀 적게 받고 나중에 이제 인도했을 때 금액을 크게 받는 헤비테일 방식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22년부터 계속 좀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내내 이렇게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미중
미중 갈등간에 대해서 철강, 화학, 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같이 부각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영국의 바콕 인터내셔널 그룹과 함께 글로벌 잠수함에 대한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지금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데 독일 가블리아 잠수함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미국 해군과 MRO 관련된 그 사업 기대감도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 하나오션 쪽에서도 그 미국 해군 쪽에 방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좀 초대를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같이 둘 중에 하나는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 추가적으로는 신사업으로 하나 드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추 사업과 에너지 사업도 같이 좀 진행되는 점을 봤을 때는 향후의 주가 흐름들이 좀 더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목표가는 3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8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양시가 빨간불로 스타트를 끊어줬지만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테슬라의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생산 모델인 저가 모델인 모델2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 외에서 10% 넘는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떤지 바로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1.52% 강세 흐름 보이면서 2,66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856선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입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이 예고가 돼 있죠. 최근에 캐나다 하절잔이 하나오션을 방문해서 70조가량의 잠수함 수주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재 0.43% 상승 탄력 보이면서 34,900원에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올해 M&A 시장의 대어로 꼽혀온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일정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전일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56% 내린 3,790원 선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옵틱스입니다. 유리기판 대장주로 꼽히죠. 현재 고점 리스크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2% 약세 흐름 보이면서 31,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어제 11% 넘게 오르는데요. 오늘 3%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금양그린파워입니다. 최근 뜨거운 전력 설비,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전일 16% 시세냈는데 오늘도 3% 넘게 오름폭 키우면서 15,6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이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인기 상승 종목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여전히 1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최초의 9세대 V낸드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단수가 한 290단 수준이라는 이야기 나오게 됐고요. 오늘 2.38% 정도 상승률 기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어도브 사이에서 내홍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좀 떨어졌지만 오늘 장에서는 소폭이지만 반등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는 1.1%, HLB 글로벌 쪽에서 자원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500억 원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도 4% 정도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2.2% 마찬가지로 강세입니다.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서프라이즈가
투자가 전망이 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장에서도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 2.6%, 에코프로비엠도 4.9%, 포스코퓨처엠도 7.6% 정도 오늘 기분 좋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고점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10% 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좀 긍정적인 영향 함께 좀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피롭틱스는 오늘 3.72%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은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실적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3.7% 정도 올라갑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삼성 SDI도 오늘 4.9%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좀 잠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일단 너무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모델 출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을 좀 했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한번 좀 바닥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뉴스가 될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약할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실적 나오는 것까지 그 국내 2차 전지주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번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을 거라는 건 대부분 다 예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델2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받아줬는데 이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리튬 가격이들 모두 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재차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1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이든 2차 전지 기업들이 과연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그 상승을 했는지, 그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얼만큼 줄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해 1분기가 지난 4분기 때보다도 굉장히 좀 그게 만회가 됐다 한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못했다 그러면은 2분기 때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모릅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뭐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불명확하고, 심지어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정책을 그냥 폐지를 시킬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거는 논외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업황 회복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반도체가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작년에 반도체가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지금 2차 전지가 이러한 분위기라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지금 빠르게 접근하시기보다는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나름 실적을 좀 내놓게 될 텐데 그때 어떤 흐름을 좀 나오게 될지까지 이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오션 실적을 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한번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1분기 선박 수주가 중국을 제치고 나서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선사 선박 보증 금액을 기존에 2천억 원에서 1천억 원 더 올려서 3천억 원으로 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선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3월 달에 우리나라 그 수주에 대해서 1위 내용들이 나온 거는 올해 이달 3일에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3일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풀어드린다 하면은 수주가 일본보다는 좀 뛰어나게 넘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세계 조선소사 중에 우리나라가 1, 2, 3를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제일 중요한데 제일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HD 현대중공업
중공업의 경우에는 1분기 때 수주가 작년 그 분기 수주보다도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이게 지금 다 반영이 된다 한다면은 그렇게 조선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피크아웃, 슈퍼사이클에 대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긴 하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나왔으면 2022년 때 나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수주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비테일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재무적으로 반영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고, 지금 와서야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조에서 만약에 지금도 계속 발주가 일어난다 하면은 2년에서 3년간은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요한 포인트들은 계속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심지어는 고환율 시대에 대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 지원을 나선다는 것은 일부 또 그 이전에 또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한다면은 국내 조선사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을 때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유상증자 대규모 1조 원을 했지만은 그 완판을 기록했던 점을 봤을 때는 이전에 2022년 때, 2023년 때 삼성중공업과 똑같은 사례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 접근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중장기적 관점의 매력도로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하나오션 실적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뉴스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할게요. 어제 단독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부터 상장사가 PBR 투자제표 공시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반기에 시작을 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지금 5월로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원래는 지금 야당이 좀 조금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저 PBR 관련주들이 힘을 좀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일단 지금 정기국회가 그 다음 달에 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뭐 추진을 하고 있고 뭐 발의를 했던 부분들이 다 이제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 폐기가 된 다음에 재차 이제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기간 때까지는 즉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PBR 쪽에 대해서 좀 전면 수정을 좀 어느 정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야당도 이 PBR에 대해서 저 PBR에 대해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점을 갖고 접근을 해봐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만 빠르게만 진행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경우에도 한 1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씩 보완하고 완성을 시키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저 PBR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O 시장에서도 뭐 PBR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은 IPO는 진작에 좀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하면은 지금은 무더기로 이렇게 좀 상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IPO를 진행을 하고 신규 상장주를 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지금 작은 목적이 좀 투명한지, 예를 들어서 채무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인지 아닌지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상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거래소한테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급하지 않게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의 크래프톤이고요. 기관 순매수 1위 종목도 지금 크래프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의외의 모습이 보여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크래프톤 어제는 SK 스퀘어 블록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리포트도 잘 나왔었고 게임주 안에서는 그나마 크래프톤이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5월에 정부에서 게임 산업 진흥 계획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가고 있고 일정도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그 블록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관심도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딜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음 달에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도 일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세제 혜택 지원이든 심지어는 콘솔 게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그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든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게임주에 대해서도 한 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정권에 대해서는 게임과 관련된 그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건데 현 정부에 대해서는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임 산업 진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는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되기 전까지는 크래프톤이든 위메이드든 그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 어제 좀 이슈가 있어서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들어오는 수급이 많이 쏠리는 쪽에 하나가 테마가 좀 반도체, 전기, 전자 이쪽으로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내일 실적 발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대응 전략을 오늘장 안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일단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 수출입 동향 데이터만 봐도 수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낸드든 디램이든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좀 반영되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그래도 수급이 반도체 관련주, 전기, 전자 관련주들까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드립니다. 수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이런 모습이라 오늘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지수라는 게 사실 예단은 할 수 없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으로 이어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거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MS라든지 인텔 이런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상치는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다소 조금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3월 이제 또 PC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PC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훨씬 더 또 이제 상회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으로 또 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방어주로서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식음료 기업입니다. 그래서 식음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금 불안정한 대내 환경 속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식음료 쪽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뭐 변압기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도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역시도 일종의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뭐 지수의 영향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에 좀 더 많이 영향을 좀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간이니만큼 실적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위주로 보되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전선 관련주들 상승 딱 스타트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언급됐던 종목인데 요즘 들어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룡전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선정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증시 호주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먼저 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강도 60, 실적 80, 모멘텀 70으로 종합점수는 70점입니다. 70점 이상으로 수익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3.44%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78,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동사의 1분기 실적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점수 살펴보시면 실적이 80, 모멘텀 75, 종합점수 70점입니다. 수익 매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시죠. 현재 SK하이닉스 4.56%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17만 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용접용 피팅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이 피팅은 석유화학과 조선 등 배관의 핵심 부품입니다. 동사는 국내 피팅 업체 중에서 매출 1위의 자리를 잡고 있는 성광밴드입니다. 실적 70점, 수급 60점, 차트 65점으로 종합점수는 66점입니다.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성광밴드 현재 1.39% 상승 탄력 보이면서 11,6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공략주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E&A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삼성 E&A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명을 좀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네, 숨겨진 이제 뭐 건설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건설사들의 또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업종에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사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화공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화공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공 부분은 이제 정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생산과 공급 설비를 이런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화공 쪽은 이제 산업환경 플랜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제 건설업계 회사들은 특성을 좀 보게 되면은 어떤 미래 혁신적인 좀 사업보다는 지금 당장의 수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역대급 수주가 또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우디 이제 국영 석유 회사죠. 아람코와 또 이제 수주를 한번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로 쳤을 때 약 8조 원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별적일 뿐만이 아니라 국내 건설사 중에도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잠재 프로젝트도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 또 말레이시아 쪽도 한 2건 이상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이제 27조 이상의 어떤 누적 수주가 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친환경 사업 쪽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석유 쪽으로 좀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환경 쪽으로도 2028년까지 매출액 비중을 한 41%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제 소식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친환경 사업자로서 차별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BR이 현재 1.2배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그 수주 규모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1.2배 수준에서 PBR은 더욱더 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수주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이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PBR이 한 4배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역대급 규모를 또 이제 써 내려가는 상황에서 1.2배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한 3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E&A였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아까 이제 바이오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H1빈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밸류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주요 제품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인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K캡이라고 부르는데 이 K캡이 주요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K캡이 또 이제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도 같이 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2025년부터 이제 FDA를 또 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가 지금 이제 타겟하고 있는 시장 규모 자체가 무려 지금 4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점유율 10%만 차지해도 금액적으로 보면 한 4천억대고 만약에 그 이상의 또 이제 매출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K캡의 경우에 이미 동사에서도 지금 이제 처방 쪽으로 1위를 또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은 이제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또 가격 프리미엄도 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또 올해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도 워낙 좋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가이던스가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600억대에서 올해는 한 1,000억대까지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작년 한 8천억대에서 올해는 9천억대까지 또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까지 받쳐주는 바이오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4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이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분할 관점에서 목표가 4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있다시피 1분기 실적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를 준비한 이유는 어제 크로프톤이 급락을 좀 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SK스퀘어가 보유 지분을 시간 외에서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했습니다. 여전히 게임주들이 좀 힘든 여정을 좀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리포트 또한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를 하되 TP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리포트였는데요. 그 이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4.3% 정도 YOY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PC 매출을 보면 TL의 신작 효과가 있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라인업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제로베이스처럼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리니지 2M 그리고 리니지 W 전분기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 비용은 70% 가까이 줄어들긴 했지만 OP는 그래도 84.3%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략 개발 투자가 앞으로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사실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MORPG 시장이 레드오션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쟁사에서 공격적으로 신작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콘솔처럼 미래지향적인 사업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관건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일단 정부에서 게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유지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KL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 실적은 일단 영업이익이 기대치가 2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콤프와 마케팅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그만큼 더 많이 와서 영업이익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콤프라고 하면요.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예를 들어서 객실이나 식사, 항공권, 리무진 서비스 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드랍액이 비중국 쪽에서 좀 더 양호하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먼저 드랍액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카지노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그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중국 쪽에 있어서 VIP들의 수요 회복은 좀 더딘 편인데 오히려 비중국, 특히 일본 쪽에서의 수요가 좀 많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중국의 5월에 노동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홀드율이라고 합니다. 홀드율이라고 하면 영업장의 승률, 쉽게 이야기하면 고객이 게임에서 잃은 비율을 좀 의미를 하는데요.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이 홀드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하락을 견인을 했고 그때 당시에 레인지 중에서 가장 하단 부분에 올 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클리오 보겠습니다. 앞서서 지금사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본 벤더 기업에 대한 M&A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미 클리오 매출 중에서 일본 쪽이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기업까지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더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죠. 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영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화 작업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부분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북미와 동남아 시장을 좀 공략을 했었다면 일본과 중국은 조금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 좀 획기적으로 좀 타겟팅하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4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기업은 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화장품 그리고 화장 도구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로 클리오, 페리페라 그리고 구달이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을 먼저 보면요. 클리오가 63% 정도, 페리페라 18% 정도입니다. 여전히 클리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24년의 목표가 색조에서 기초로 좀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구달과 더마토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구달이 지금 16%까지 올라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4년 목표인 색조에서 기초로 옮겨가는 전략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색조 명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중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24년 1분기 매출은 분기 최대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M&A로 일본 법인 설립을 공식화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본 두원과 키와미에 대해서 M&A를 진행했고요. 지분율은 각각 1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일본 현지의 벤더 업체를 인수를 한 건데요. 일본 화장품 판매 업체인 두원 그리고 화장품 수입 대행 업체인 키와미에 대해서 지분 100%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5월 31일에 클리오 재팬이라는 회사로 설립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일본의 오프라인 유통을 총괄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 효율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당연히 현지의 법인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적재적소 마케팅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지 법인에는 현지 직원들이 배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춰서 적재적소 타이밍에 맞춰서 마케팅을 좀 강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견고해지고 있는 해외 매출로 잡았습니다.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는 일본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완전하게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유의미했고요. 기존에는 24년의 매출 목표치가 20에서 2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일본 M&A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 목표치를 지금 3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들어서는 중국 매출도 플러스권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동사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최근 환율이 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혜도 함께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제시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증시 호조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클리오,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되는 하나오션 만나봤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사우디 아람코와 역대급 규모의 수주 계약 체결한 삼성 E&A, 의료 파업 우려에도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는 HK 이노엔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